러시아와 완전히 틀어진 일본 미국 편을 들며 신나게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지만 그로 인해 일본 정부는 뼈아픈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자국 내 일본 기업 자산 정보를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하기에 더해 쿠릴 열도 주변에 군사까지 배치하며 일본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죠. 섣부른 판단 때문에 일본은 엄청난 위기에 몰렸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자신만 만약에 군대를 이끌고 내려온 러시아군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로 처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저항에 결국 벨라루스로 도망쳐야 했죠. 우크라이나군은 수도 키և 주변 러시아군이 벨라루스로 패퇴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점점 러시아의 패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수도 키이우 점령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를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 주변 도시에 포탄을 투하 초토화 작전을 펼치며 자신의 작전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결국 수도 근처에 집결한 러시아군이 전열을 재정비를 위해 벨라루스로 도망가면서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현 상태가 얼마나 최악인지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푸틴까지도 상정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경제 제재로 인해 루블화는 계속해서 바닥을 치고 있고 자원은 제대로 수출이 되지 않아 경제가 계속해서 공이 준하는 러시아. 이를 타개할 방법도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 뜻과는 다르게 전개되었죠. 막다른 길에 몰린 러시아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바로 러시아에서 철수한 외국 기업의 자산을 러시아가 모두 국유화하는 방법을 택한 곳이죠. 국가부도에 몰린 러시아는 체면을 가리지 않기로 결정한 곳입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 소관위원회가 러시아를 이탈하는 외국 기업 자산 국유화법을 제정하자는 의원의 제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비호국 출신 외국인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이 러시아 내에서 활동을 중지할 경우 이 기업의 외부 법정 관리를 허용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비호국 소속 국가들의 기업, 다시 말해 미국의 편을 들어 경제 제재에 가담한 국가들이 모두 대상으로 주요 글로벌 대기업들 대부분은 러시아의 국유화 시도에서 벗어날 수 없죠.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는 물론이고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쉘, 엑손모빌과 같은 에너지 회사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맥도널드, 스타벅스 등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던 프랜차이즈 기업들 역시 러시아에서 철수를 결정했으나 이 법안으로 인해 꼼짝없이 사업체 대부분의 자산을 러시아 정부에게 넘길 수밖에 없게 되었죠. 현재 러시아가 비호국가로 낙인 찍은 나라는 총 48곳. 심지어 이들 기업의 특허권 보호를 파괴하는 법령을 러시아 정부는 내렸기에 기업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봤어야 했죠. 실제로 맥도날드의 경우 시그니처 모양의 황금색 모양을 변형한 러시아 짝퉁 기업이 등장하며 맥도날드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맥도날드 버거를 러시아에서 판매할 경우 이를 고소할 수도 없어 피해는 맥도날드가 고스란히 져야 하죠. 특히 러시아의 이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바로 일본인데요.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러시아를 이용해왔던 일본 입장에서는 철저히 외통수에 몰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은 러시아 경제 제재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곳으로 이시다 후미오 총리는 미국 편으로 돌아서면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 일조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자국 기업들의 상황을 생각해 섣불리 제재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은 과감하게 러시아에 대한 손절을 선언하며 확실하게 편을 골랐습니다. 그 덕분에 일본은 러시아에게 미운털이 박히게 되었죠.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단행 수위를 높이며 2014년에 있었던 크림반도 합병 때보다 더욱 과감한 발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러시아 정부와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국제 발행을 금지 유통까지도 틀어막는 행보를 보이며
푸틴 대통령과 올리가르히들이 가진 일본 내 자산을 완전히 동결하는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는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제안했던 조치보다 더 앞선 조치였죠. 일본 민간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는데요. 유니클로의 경우 러시아에서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말을 하며 시효가 러시아인들도 옷은 필요하다는 헛소리를 했는데요. 당연히 우크라이나 지지를 선언한 국제공조에 유니클로는 손을 들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하던 모든 사업을 종료하고 철수하겠다는 결정이었죠. 더해 역시 러시아에서 하던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스태프들을 귀국. 모스크바는 물론이고 러시아 지점들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 공장의 생산 능력은 연간 10만 대 수준으로 토요타가 운영하는 모스크바 지점들은 168곳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투자를 한 곳입니다. 현지 사업을 종료하고 물러났지만 이 시설들을 포기하는 것은 토요타 입장에서도 엄청난 손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쓰비시 자동차도 모스크바 근교에 있는 합작 공장 생산을 중단. 마쓰다 역시 자동차 부품 수출을 중단하면서 러시아 내 일본 기업 및 공장들은 사업 철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체가 남아있기에 기업들의 입장에선 향후 러시아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다시 공장을 가동하는 것을 생각했으나 러시아 국유화 조치로 인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이죠. 러시아는 심지어 일본 선박과 일본과 관계된 곳에 폭격을 가하며 일본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가했는데요. 최근에는 일본 해운업체의 화물선이 미사일 공격을 당하는 사건도 벌어졌죠. 인 국적선은 20명이 탄 나무라겐 화물선은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 서주 앞바다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군에서 남으로 아키노에 한미에 포격을 가해 선원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죠. 우크라이나의 선박이 아니라 일본 선박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이 의도적으로 포격을 가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 정부에게 즉각적으로 항의했으나 러시아는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은 상황. 심지어 쿠릴 열도 주변에 러시아 극동함대가 출격하는 한편 조기기와 전투기가 쿠릴 열도 및 홋카이도 근방까지 탐색하는 등 일본에 대해 노골적인 시위를 할 정도로 중국과 사이는 험악해졌습니다. 일본에게 지속적인 사과와 협조를 요구했지만 일본이 러시아를 무시하자 러시아 역시 최후의 수단을 감행했습니다. 일본이 투자한 사할린 사업까지도 러시아가 모두 가져간다는 결론이었죠. 민간 기업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미국과의 협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공조를 강조했죠. 이러한 일본도 포기하지 못한 사업은 바로 사할린 사업. 러시아 국영가스 업체 가즈프롬과의 합작 사업으로 석유 이득을 보고 있었던 일본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사업에서는 손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사업까지 국유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국내에서 사용되는 LNG 수요의 8%를 러시아에게 받는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할린 트제굴창에서 주요 석유와 가스 자원을 공급받았는데요. 이게 러시아 손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연 면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할린 사업까지 러시아가 일본을 내줬고 독점하려고 하자 일본은 러시아를 달래기 위해 나섰는데요. 러시아는 완강하게 국유화 시도를 굽히려고 하지 않았죠. 공장 가동이 시급한 상황에서 석유가 없으면 공장 가동도 어려운 상황. 심지어 일본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 채권이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만일 러시아가 디폴트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경제 상황이 회복되지 않으면 10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 손해까지 합산한다면 일본은 대략 25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발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해산물 수입에 있어서 러시아산 해산물을 대량으로 구입하던 일본은 이번 국유화 시도로 인해 해산물 공급마저도 끊기게 되면서
자국 밥상 물가 역시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들여오는 연어 오랑캐성게의 진구 5,647%가 러시아산으로 수산물을 주식으로 삼고 있는 일본에게 있어 이들 식품 공급 차단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입장에서는 빠른 판단으로 미국과 손을 잡아 러시아를 자신의 뜻대로 구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일본의 약점을 쥔 러시아가 뜻대로 넘어오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일본의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와 달리 한국은 러시아의 제재에도 에너지 다변화는 물론이고 중동 국가의 석유 지원 자체적인 석유 개발을 통해 러시아의 위협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섣불리 러시아와 멀어진 일본은 러시아 국가권에 든 국역화 뒤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향후 일본의 태도 변화가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